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수일 뿐이죠. 김민준 대표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을 갈랐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AI 스타트업 넥스트마인드의 로고가 새겨진 생수병들이 각 잡힌 채 놓여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투자자들이 앉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30대 후반, 이미 업계에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민준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심장도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과거 첫 창업의 쓰라린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슈트 아래로 언뜻 비치는 마른 손목에는 최신 스마트워치가 번쩍였다. 밤샘 작업으로 충혈된 눈, 커피로 버티는 하루하루.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았다. 가족, 친구,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한 지 오래였다. 여동생 민지와의 관계는 이미 건조한 사막처럼 변해버렸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는 거의 주문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그 주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꽂혔다.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흐려지며 투자자들의 놀란 표정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황금빛 조명이 쏟아지던 무대. 성공을 향한 그의 마지막 질주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그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 사이렌 소리, 그리고 병원의 하얀 천장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끝없는 어둠 속에 홀로 떠다니고 있었다.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무의 공간. 그때 저 멀리 아주 작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등불을 들고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빛은 점점 더 커지며 그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민주는 홀린 듯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의 끝에는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안개 자욱한 새벽 옆 고즈넉한 한국 전통 정원이었다. 마치 창덕궁 후원의 비밀스러운 어느 한 구석 같기도 했고 꿈속에서나 그려봤을 법한 이상향 같기도 했다. 섬세하게 다듬어진 나무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공기는 더없이 맑고 향긋했으며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한 완벽한 평화와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정자마루에는 흰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은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현실의 존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은 눈빛. 노인은 민준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아직은 그대의 때가 아닐세. 이곳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대가 머물 곳은 아니야. 돌아가서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게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무어라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알 수 없는 평온함 속에서 노인의 말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정원의 풍경이 다시 흐릿해지며 어둠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익숙한 온기가 그를 감쌌다. 눈을 뜨자 어릴 적 그를 유난히 아꼈던 할머니가 꽃마루에 앉아 있었다. 시골집의 낡았지만 정겨운 풍경. 할머니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뜨끈한 국화차를 건넸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국화 내음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애썼다, 내 강아지. 하지만 아직 네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단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세 번째 공간은 더욱 기이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방은 부드러운 우윳빛으로 가득했고 은은한 빛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섬세한 구름과 학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청자 화병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어디선가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인사동 청아공방의 박소희 씨를 찾으시오. 부친께서 그녀의 마지막 작품을 보시고 마음으로 용서하셨으며 또한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전하시오.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 내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청아공방? 박소희? 그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민주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대표님, 정신이 드세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여동생 민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기적이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임사 체험의 기억과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약물로 인한 환각일까? 아니면 그저 긴 꿈이었을까? 민주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때 느꼈던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했던 청자 화병의 모습과 목소리는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퇴원 후 민주는 일상으로 복귀하려 애썼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성공에 대한 강박도 경쟁심도 희미해져 있었다. 대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기이한 메시지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그에게 이 초자연적인 경험은 받아들이기 힘든 혼란 그 자체였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민주는 차마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거나 심각한 병을 앓고 난 후에 심리적 문제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는 혼자서 끙끙 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져야 본전 아닌가. 그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인사동 청아공방 박소희.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자 놀랍게도 몇 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인사동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도자기 공방. 그리고 그곳의 주인으로 보이는 박소희라는 이름의 도예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며칠을 망설인 끝에 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인사동으로 향했다. 복잡한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낡았지만 정갈한 느낌의 청아공방 간판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냄새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공방 안쪽 작업대에는 한 여인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무심한 듯 보였지만 흙을 다루는 손길에는 열정과 깊이가 느껴졌다. 그녀가 바로 박소희였다. 저 박소희 선생님 되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소희는 물레를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한 첫인상. 민주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자신이 겪었던 기이한 체험과 함께 메시지의 내용을 어렵게 꺼내놓았다. 소희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민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 하지만 핫구름무늬 화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용서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다는 말에 이르자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그 화병은... 소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것은 그녀만이 간직하고 있던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풀리지 않은 오해와 상처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통을 중시했던 아버지는 늘 그녀의 현대적인 작품 세계를 못마땅해 했다. 단 한 번도 칭찬은커녕 따뜻한 격려조차 없었다. 핫구름 무늬 화병은 그녀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만들었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 작품을 보여드린 직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정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셨다고요? 제 작품을 자랑스러워하셨다고요? 결국 소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공방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꿈도 환각도 아니었다.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회의와 불신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 영혼의 깊은 연결,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이후 김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지 않았다. 넥스트 마인드의 대표라는 직함은 여전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윤보다는 의미를,
경쟁보다는 연결을, 논리보다는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는 회사의 AI 기술을 보다 인간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눈에 띄게 늘었고 딱딱하기만 했던 회의실에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그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찾았고 조용히 명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면대면했던 여동생 민지에게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민지도 오빠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끼며 점차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해졌다. 민주는 가끔 박소희의 공방을 찾아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기이한 경험을 공유한 특별한 친구가 된 것이다. 소희 역시 아버지와의 오랜 응어리를 풀고 더욱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민주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 돌아가신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정성껏 준비한 국화차를 올리며 그는 가슴 깊이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더 이상 죽음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또 다른 과정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고리임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깊은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굳이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주는 한강변을 따라 조용히 걷고 있었다. 붉게 물든 석양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개발 중인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박소희와 같은 장인들의 작품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 어쩌면 이것이 그가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못다한 일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의 영적인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바로 사랑과 연결이라는 것을.